OX를 왜 물어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물어보셨어요? 몇 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4번 때문에. 일단 다 해봅시다. 정비례관계 Y는 EX의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봅시다. 당연히 정비례 그래프니까 원점 지나는 거 맞고요. 한 점 정도만 더 알면 된다 그랬으니까 X가 1일 때 Y 값이 2, 즉 1,2를 지나겠죠. 요 둘을 원점과 1,2를 지나는 직선 뭐 이런 형태죠. 일단 하나씩 풀어봅시다. 당연히 정비례 그래프니까 원점 지나는 거고요. X 1차항계수가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들에만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죠? 2, 4분면, 4, 4분면 아닐 거고 X의 값이 0에서 1로 증가하면 Y의 값은 0에서 2로 증가한다도 맞겠죠. 증가하면 증가한다도 맞을 거고. 요거 보세요. 얘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이 아니지 초록색이죠. 0,0 역시 지나요. 지나는데 얘는 X가 1일 때 Y가 3이 되죠. 즉 1,3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원점과 1,3을 지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초록색이 이해가 되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X 1창의 계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x가 이렇고 3x가 이렇고 4x가 이렇고 됐죠. 점점 Y축에 위쪽도 그렇고요. 아래쪽도 그렇고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되는 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A 값, 그러니까 요 A에 해당하는 X의 1차항계수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얘네들은 X축에 가까워지죠. Y축과 멀어지는 것처럼, Y축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X축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음수일 때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음수일 때도. 보시면 전에도 설명 다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될 거고요. 얘 빨간색이랑 완전히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Y축에 가까워지려면 1차항 계수가 작아져야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작아지는 건가요? 작아지는 거 맞아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라는 x의 1차항 계수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1차항 계수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수직선 생각하시면 돼요.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작아져야 되고요. 이건 커져야 되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A 값이 양수일 때와 A 값이 음수일 때로 구분해 보면 A 값이 양수일 땐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됐죠.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3으로 됐죠. 그때는 A 값이 작을수록이 되는 거죠. 그럴수록 둘 다 Y축에 접근하게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말을 한 방에 쓰려면 A의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어요.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커지면 Y축에 접근한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 3, 4분면 쪽으로 가 있는 녀석은 1차항 계수가 양수인 놈들일 겁니다. 양수인 놈 두 놈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 놈이에요. A 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있고요. 2, 됐죠? 누가 더 큰가요? 2가 더 크죠?
됐어요? x의 일차항계수가 클수록 y축에 가까운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더 작은 거, y축에 더 가까이 있지 못한 게 작은 게 되는 거죠. 요게 5번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이 빨간색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지는 거고. 됐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저건 1이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자, 이것을 크기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일 큽니다. A 값이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져 있다 그랬어요. A 값이 가장 작은 게 얘입니다.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죠. 그래서 그게 3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2번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네, 얘가 1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친구들. 똑바로 안 앉아. 다리 집어넣고. 못생긴 새끼. 자, 반비례 관계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 저런 말 없어도 식을 보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좌표 평면에 그리세요.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 자, 일단 첫 번째 거 봅시다. 이제 초록색으로 할게요. y는 x분의 8입니다. 자, 점을 몇 개 그려보면서 곡선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요 A에 해당하는 값이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포함되는 곡선 형태가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죠. 자, A에 해당하는 값이 음수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됐죠? 몇 개의 정수점 정도 그려보시면 됩니다. x가 1이 들어가면 y는 8이에요. 즉 1,8인데 8이 지금 없어.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2를 한번 넣어보시면 x에 2가 들어갔을 때 y 값은 4가 됩니다. 즉 2,4를 지나는 곡선이기도 하고요. 3 같은 건 넣으면 계산 복잡해지니까 4 같은 거 넣어보시면 4가 들어갔을 때 2가 되겠죠. 4가 들어가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를 지나는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똑같은 논리로 3, 4분면에서도 확인해보면 x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y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가 2가 됐을 때 4가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계산해보면 y는 마이너스 2. x에 4가 들어가면 2였지만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찍히겠죠. 완벽하게 대칭됩니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어우, 대답을 안 해. 나 죽어 싶어. 된 사람? 바보들. 1 들어가면 y 값이 4가 마이너스 4가 되시겠죠? 자, x에 1이 들어가면 y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가 들어가면, x에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만 잘 지나는 요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죠. 완전히 대칭되게 잡으시면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y가 4가 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가 되고, 마이너스 4 들어가면 1이 돼요. 요 세 개를 지나는 요런 곡선 정도를 그려주시면 되고. 됐나요? 더 중요한 건 선생님 얘기 드렸죠? 지금 8이 이 정도였다 라고 하면 4가 되면 안쪽으로 더 들어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2가 되면 더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얘도 지금 마이너스 4일 때가 이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 그럼 얘가 2가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고, 8이 되면 밖으로 더 넘어가야 되는 건데, 플러스 8일 때랑 마이너스 8일 때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벌어진 정도가.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자, a,6과 e, b를 지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x에 a가 들어가면 y가 6이 되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요. 자, 양변에 a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좌변에도 a를 곱하고 우변에도 a를 곱하면 분수 형태가 깨지면서 6a가 마이너스 24가 되고 a를 찾기 위해서는 양변에 6만 나눠주시면 되죠. 양변에 6을 나눠주시면 a 값이 확정이 됩니다. 되셨죠? 자, e, b도 지난다 그랬으니까 x가 2면 y가 b예요. 요건 바로 계산이 되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2가 되시겠죠. 그래서 a와 b를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16이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우, 대답 더럽게 하네 진짜. 똑같은 문제죠.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자, x에 a가 들어가면 y가 2가 된다.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가 사라지고요. 저쪽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죠. 자, 2a가 10이니까 양변 2로만 나눠주시면 a 값은 확보가 되신 상태고,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y가 b래요. 아이고,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바로 계산이 된 거죠. 역시 a와 b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y는 x분의 16이다 라고 아예 식을 대놓고 줬어요. 그때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 라고 한 거예요. 요 OAPB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 P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볼게요. X좌표 모르니까요. 그럼 그때 Y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선 X 대신에 A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얼마냐를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X에 A가 들어갔으니까 Y 자체가 A분의 16이 되시는 겁니다. 저 점의 좌표는 A, A분의 16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가로, 밑변이죠. 곱하기 높이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P점이든 A점이든, 즉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적으로 X값은 A이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역시 B라는 점의 좌표도요, 이 P라는 점의 Y값과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A분의 16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기가 2,3이다 라고 하면 요 점은 2,0이 되는 거고 요 점은 0,3이 되는 거다 라는 것처럼,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A고요. Y값 0부터 Y값 A분의 16까지는 길이가 A분의 16이 되니까 저 넓이라는 녀석은 A 곱하기 A분의 16이 되면서 A 값이 누군지 몰라도 확정적으로 넓이는 16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X좌표가 4라고 나온다 쳐도 X가 4면 Y도 4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도 4의 길이고 여기도 4의 길이니까 16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도, X가 1이라고 해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Y 값이 또 1분의 16이니까 16이거든요. 그럼 넓이는 1 곱하기, 저기 누구를 점을 잡아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넓이가 누가 되는구나? 분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저걸 한번 알게 되면 객관식으로 나와서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7이다. 여기 위에 한 점 P를 잡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7이요. 여기 봐, 이씨!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건 좋아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또 직사각형을 잡았어요. 그랬더니까 넓이가 와우 9야 9 와우 그럼 저걸 9라고 쓰시면 큰일 나죠. 왜요? 선생님 아까 9 맞았는데요? 왜 안 되시나요? 1, 3, 4분면의 양수가 아니라 2, 4, 4분면의 음수니까요. 넓이가 9가 되기 위해서 얘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냥 9가 아니고 마이너스 9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넓이가 9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때 상수 A 값은 마이너스 9다. 제대로 풀어보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3입니다. 근데 이 넓이가 9가 되기 위해선 얘도 3이 돼야 넓이가 9가 될 거예요. 즉, 요 점의 좌표는 x 값은 3, y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요 식이 x에 3이 들어가면 y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해주는 a를 찾아라의 뜻입니다. 자, 양변에 3만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비례 그래프랑 정비례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 좌표 평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A라는 점이 누구냐? 요 반비례 그래프에도 포함되는 점이면서 요 정비례 그래프에게도 포함된 요 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Y좌표는 얼마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니까 Y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왜 A라고 안 쓰나요? A 이름이 지정돼 있어요. 내가 쓰면 안 돼. A는 벌써 하율이가 찍었어. 나 쟤랑 사귈래 하고 찍었어. 그랬더니까는 갑자기 지한이가 나도 쟤랑 사귈래 씨발 이러면은 전쟁이 벌어지죠. 문제 출제자가 A를 먼저 선택해 놨기 때문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A라고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정비례 그래프라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그래프고요. 요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인데 어쨌든 이 마이너스 2, b라는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포함된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b 들어가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반비례 그래프에게도 포함된 점이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y가 b가 성립해야 됩니다. 각각 넣어 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 2, y에 b입니다. 자, 괄호 잘 사용하고 넣어 줄게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2분의 1과 2가 약분되면 확정 b는 얼마구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에 b를 집어넣을 건데 b는 3이야. b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들어가서 3이 성립을 해야 돼요. 아이고. 자, 요걸 만족시켜주는 a만 찾으면 되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시겠죠. 톱니의 수가 32개와 8개인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톱니의 수가 32개인 톱니바퀴가 x번 회전할 때 톱니의 수가 8개인 톱니바퀴가 y번 회전한다. 벌써 막 머리가 아파. 아이 씨발 막 이렇게 막 도는데 이게 뭐야 씨. 알아서 돌겠지 씨.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32개짜리가 조금 더 클 겁니다. 8개짜리가 좀 적을 거예요. 자, 여기에 톱니의 수는 32개. 여기에 톱니 수는 8개입니다. 여러분, 저 32개짜리가 톱니 하나당 회전을 하려면 32개의 톱니가 맞물려야지 한 번 회전해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지안이 이해됐어요? 뻥치네. 그런데 얘는요, 8번만 이빨이 맞물리면, 톱니에 이빨이 맞물리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같이 맞물려잖아. 맞물린다는 게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만 하면 얘는 벌써 한 바퀴 도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톱니의 수, 맞물리는 톱니의 수를 계산해 보면 얘가 32번을 돌면, 32번을 돈다는 얘기가 32개의 이빨이 물리면 얘도 32번 돌려야 되는데, 32개의 이빨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는 4바퀴를 돌아야 되고 얘는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즉 32개짜리 톱니가 32번의 이빨이 맞물리면서 한 바퀴를 겨우 돌았을 때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바퀴 돌아야지 32번 맞물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러면 얘가 2번을 돌았어. 즉 64번의 이빨이 맞물려 본 거야, 가운데에서. 그럼 얘도 64번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8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요 톱니가 회전하는 수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이 톱니가 회전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32개짜리가 X번 회전한다 그랬고 8개짜리가 Y번 회전한다 그랬으니까 32 곱하기 X가 8 곱하기 Y랑 똑같아져야 되죠. 왼쪽도 오른쪽도 동일한 톱니가 맞물리는 숫자래요. 그래서 똑같아야죠. 와우! 32X가 8Y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고 싶어서 양변에 8을 나눠보기로 했어요. 끝났죠? 순서만 바꿔 쓰시면 돼요. Y는 4X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정비례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대답도 없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얘는 Y는 4분의 1X라는 그래프고 얘는 Y는 2X라는 그래프인데요. 아까도 비슷한 그림 봤어요. A도 B도 C도 전부 다 X값은 얼마다? 4다. 얘도 4, 뭐고요? 얘도 4, 뭐예요? 얘는 4, 0이고요. Y값만 차이가 나지 X값은 다 동일한 놈들이다. 여길 봐, 이씨! 몇 번째 얘기해, 이씨! 불화 같은 새끼야. 카메라에 안 나와. 근데 요 A라는 점은 얘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X에 4가 들어가면 Y가 A가 돼야 됩니다. 즉 A 값이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4,8이에요. 요 4, 소문자 B라는 B점은요, 여기에 직선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X에 4가 들어가면 Y가 B가 돼야 돼요. 자, 계산하시면 B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1이었던 거예요. 그때 출제자가 A, O, B라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잘 보세요. 저라면 이걸 밑변으로 하고요. 요만큼을 높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의 절반. 당연히 2분의 1은 필요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 Y값이 8입니다. 여기 Y값이 1이에요. 8에서 1 뺀 만큼이 여기 길일 겁니다. 7이에요.
그런데 여기들은 전부 다 0이고요. 여기들은 전부 다 3입니다. 0과 4 사이니까 이 거리도 4가 되시겠죠. 무조건.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높이 4인데 여기가 먼저 약분이 되죠. 27에 14. 저놈의 넓이는 14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림 조금만 틀어서 보면 자,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길이가 4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요 전체 삼각형에서 요만큼의 삼각형을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km 떨어진 데를 달리기로 달려가면 이런 날씨엔 죽지 않을까요? 뛰어봐. 새끼. 자, 오른쪽이 누구냐? X축에 해당하는 게 누군가요? 시간. Y축에 해당하는 거리가, Y축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이동한 거리요. 됐죠? 그렇다면, 민우는 2분 동안 200m를 가게 된 겁니다. 2분 동안 200m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1분에 100m 간다는 얘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속력이라고 해도 되는데 속도가 얼마예요? 분당 100m예요. 1분에 100m를 가는 아이입니다. 거북이야, 씨. 1분에 100m를 간다고? 너 100m 달리기 하면 얼마 나오니, 하율아? 한 18초, 17초는 나오겠죠. 여자 학생들 느려도 한 20몇 초 나올 텐데 얘 1분에 100m 간대. 걷는 거지. 이 친구는요 2분에 몇백 미터를 간대요. 600m를 간대요. 당연히 속도는 이 아이의 속도는 1분에는 300m를 가는 겁니다. 1분당 300m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Y가 뭐예요? 거리거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죠. 그래서 Y는 100X라는 게 요놈의 그래프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은채권은 거리는 역시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Y는 300X가 요 그래프의 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공연장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몇 킬로미터를 가야 돼? 미터가 아니야. 킬로미터야. 미터로 바꾸면 얼마야? 3000m를 가야 돼요. 그러면 위의 I에 이동한 거리 Y가 3000이 되기 위해서는 걸린 시간 X가 30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30분이 걸려야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이 3000이 되기 위해서는 은채라는 아이는 얼마? 10분을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을 이동하시면 3000m가 되니까요. 당연히 3배 빨라요. 속도가 3배니까 걸리는 시간도 3배 짧은 거죠. 그래서 얘가 30분 걸리고 얘가 10분 걸리는 거예요. 요게 조금 처음 보시는 그래프일 텐데요. 여기 보세요. 저 녀석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자, 반비례 그래프니까 와우. 이쪽하고 이쪽은 대칭된 모양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X가 1일 때 Y 값은 9입니다. 즉 1,9를 지나요. 그 다음에 3이면 X가 3이면 Y도 3을 지납니다. 3,3을 지나요. X가 9면 Y는 1, 즉 9,1도 지나요.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요 곡선 위에서의 정수인 점들은 얘들밖에 없어요. X값도 정수고 Y값도 정수인 녀석들은 쟤들밖에 없습니다. 왜? 자, 1이라는 정수가 들어가면 9가 되는 거 맞아요. 2가 들어가면 Y값은 2분의 9니까 정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X는 9의 약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눠가지고 정수가 되죠. Y값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9의 약수인 놈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은요? 안 해봐도 돼요. 안 해봐도 돼요. 모양 똑같아.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9가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Y도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9가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세 점밖에 없겠죠. 역시. 그래서 정수인 점은 6개가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었어요? 무슨 얘기? 아까 했던 할 수 있어요. 28개의 톱니를 갖고 있는 대문자 A가 X개인 톱니 B와 서로 맞물려서 돌고 있습니다. A가 5번 회전하면 B는 Y번 회전합니다. 아까 봤죠? 톱니 개수 곱하기 뭐예요? 회전 개수. 얘는 5번 무조건 회전한대요. 28개짜리는. 근데 톱니의 수가 X인 녀석은 Y번 회전한대요. 그 톱니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28개짜리가 5번 도는 거. 즉 톱니는 28 곱하기 5번 돈 겁니다. 물려본 거예요. 얘는 톱니도 X개고 Y회 회전한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아까는 좀 형태가 틀리지만 곱해보면 142 XY다? 중요해요. 자, 이 식에서 선생님이 양변에 잘 보세요. 좌변에도 X분의 1을 곱하고 우변에도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등호는 성립할 겁니다. 왜 X분의 1을 곱했느냐? Y만 남겨주려고요. 그러면 X분의 140이랑 같은 식입니다. 이 식은 이 식과 같은 식이에요. 반비례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자, 톱니 B의 톱니수. 그게 원래 누구였냐? 톱니 B의 톱니수가 X에 X가 35가 들어갔을 때 A가 5번 회전한 동안 결정되어 있는 거고 톱니 B의 회전수 Y를 구해달래요. X에 35가 들어갔을 때 Y값이 얼마냐고 구해달래요. 35분의 140. 약분 시작해 볼게요. 7, 5, 35, 7, 2, 14. 약분 더하시면 Y값이 4. 됐죠? 자, 35개짜리 톱니였으면 4바퀴 회전한다. 죽어간다, 죽어가. 몇 개 남았나? 하나, 둘, 2개밖에 안 남았어. 직선이니까 정비례 그래프였을 겁니다. Y는 AX. 자, X가 0일 때 Y값을 구하세요. 얘죠, 얘. 맞아? 아니야. 얘는 6,0이니까 Y값이 0인 점이고요. 이 점이 0,30이니까 X값이 0일 때 Y값은 30이죠. X가 6일 때 Y값은 0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X의 값이 0에서 6까지 증가를 하고 있을 때 Y의 값은 얼마나 변화했나요? 0,30으로부터 6,0으로 이 점들이 변화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X값이 얼마 증가했어요? 6 증가했어요.
그동안의 y값은 어떻게 변했어요? 0에서 30으로 30에서 0으로 30이 감소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x가 6 증가하는 동안 y값의 변화는 30이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 4,b라는 점은 요 직선에 포함되는 점이기도 하고, 요 반비례 그래프에 포함되기도 하는 점이 4,b입니다. 즉 x 대신에 4가 들어가면 y 대신에 b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약분하시면 b가 3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 점은 당연히 4,3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역시 x에 4가 들어가면 y가 3이 되셔야 돼요. 자, 양변에 4만 곱해주시면 끝나죠. b가 아니고 a인데 왜 b라고 쓰냐. 그래서 a는 12. 아까 나왔던 문제랑 동일합니다.